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56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씨입니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살고 있는 직업은 바리스타이지만 백수. 네, 뭐라 그럴까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바리스타. 네, 무념무상. 네, 꼰대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요새 좀 피곤합니다. 제 일상이 피곤해요. 여러분들의 일상은 좀 어떠십니까? 일단 156회 녹음 들어가겠고요. 지금 제가 월요일날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미쳤지 내가. 녹음할 짬도 없고, 네, 그렇다고 뭐 특별히 돈을 잘 벌거나 뭐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컨디션도 요새 안 좋고요. 코로나인 것도 있지만 요즘에 조금 돌아다니는 것도 자제하고 되도록이면 일만 하고 집에서 쉬고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좀 싸돌아다니는 편인데 요즘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피곤해. 일단 뭐 백신 후유증이라고 스스로 우기고 있는데 아무도 안 믿지? 네, 이런 얘기하면 야 늙어서 그래, 야 운동 안 해서 그래,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진짜 백신을 맞고 나서 저는 체중도 늘고 원래 늘었지? 네, 원래 늘었는데 이상하게 몸이 무거운 거예요. 컨디션도 안 좋고 계속 그래요. 백신 맞고 나서부터 조금만 하면 피곤하고 특히 약간 몸이 좀 뭐랄까 약간 으실으실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몸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좀 약간 에너지도 안 넘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나 혼자만 그렇게 떠드는 거죠. 네, 아무도 안 믿어주지만 그냥 개소리야. 나의 개소리. 그래서 이제 녹음을 이제 매주 꼼꼼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미뤄. 네, 몸이 좀 피곤하고 하니까 자꾸 미뤄. 그리고 또 열심히 뭐 방송 컨텐츠도 구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때려치겠다 이거인가? 네. 아무튼 불성실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저의 또 주저 퍼레이드를 또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오늘도 커피 한 잔을 준비했는데 이번에 맥심에서 새로 나온 거죠? 네, 슈프림 골드 커피 믹스라고 해서 좀 사봤어요. 사실 집에 지금 안 먹고 돌아다니는 커피들이 진짜 많아요. 뭐 드립백도 있고 캡슐 커피 산지 한 1년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정말 미치겠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리뷰해봐야 되는데 그냥 만사 귀찮아. 그냥 뭐 학원에서 수업 계속하고 또 말도 주절주절 되고 또 커피도 오지게 먹고 오니까 그냥 머리도 띵 하고 아시죠? 네,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삶이 힘들지? 네, 나도 삶이 힘들어. 뭐, 나나 여러분들이나 뭐 똑같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뭐 대단합니까? 그냥 뭐 평범한 아저씨인데. 네, 저도 열심히 밥 먹고 살기 바빠서, 바깥일 열심히 하고, 또 집안일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냥 이 시대의 평범한 아저씨예요. 자, 오늘 커피는 이제 맥심에서 새로 나온 슈프림 골드 커피 믹스. 써있기로는 일단 우유와 잘 어울리는 원두를 직접 선별하고 원두별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로스팅을 하는 맥심만의 공법인 SPR. 이게 또 뭔 소리야? 말은 그럴싸하다. Specialized Profile Roasting을 사용할 때. 이건 뭐 그냥 갖다 붙이는 거야? 네, 라떼 크림을 함유해서 신선한 우유를 넣은 라떼 크림을 함유하며 풍부하고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네. 네,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탄수화물과 나트륨 함량, 당류, 뭐 이것저것 다 들었대요. 일단 좀 커피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자면 라떼 크림 SG 식물성 경화유지 코코넛 오일이라고 써있네요. 필리핀산 올리고당 유당 독일산 무지방 농축 우유 국산 설탕 커피 온두라스산 40% 브라질산 30%. 일단 온두라스산 커피가 상당히 괜찮은데 온두라스산 40%, 브라질산 30%. 그럼 커피가 70%잖아. 그렇죠. 네, 커피가 70%, 나머지는 다
커피 외에 70% 외에 나머지 30%는 다 그럼 이런 성분이란 얘기인가? 뭐 그런 건가 보네요. 일단 동서식품에서 제조했고 식품 소분업은 동원시럽에서 소분을 했다고 합니다. 식품 소분업은 또 뭐야? 참, 난 무식해서 뭐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일단 뭐 특별한 프로파일로 뭐 했다고 하는데 진짜 맛이 어떤가 볼까요? 뭐 특별하게 써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게 커피만 좀 다르고 이 커피가 기존의 믹스 커피와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는 잘 설명이 없습니다.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봉다리가 오렌지색의 상당히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를 제가 녹여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를 까서 하나는 뜨거운 물을 붓고 하나는 우유를 좀 더 첨가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뜨거운 물 갖고 와야지. 요즘 진짜 내가 게을러서 미칠 것 같아. 어느 정도 게을르냐면 자기 개발을 안 하고 있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나이만 먹고 이거 뭐 어떡하나 몰라. 난 어디다 쓸모도 없는데. 자, 일단 커피를 부어서 녹여보도록 하겠고요. 이 레시피가 없네요. 어떻게 만들어라고? 아니, 레시피를 적어줘야 될 거 아니야? 물을 얼마 정도 넣으라고. 뭐 그런 거 써줘야지. 이거 없어.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이거? 안 써있네. 일단은, 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어딨어? 어떻게 드세요? 이런 게 없잖아. 진짜 없네. 이럴 수가. 뭐 알아서 먹으라는 건가? 여기 써있다. 씨, 이렇게 쬐끄만 글씨를 써놓으면 어떡해. 글씨가 안 보여요. 일단은 핫 워터 90에서 100ml. 아니, 이렇게 안 보이게 써놓으면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내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거 뭐 어르신들 이게 보이나? 진짜 너무 무성의한데? 이러시면 안 되죠, 맥심. 이러시면 안 돼요. 일단 100ml 정도의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하나는 뜨거운 물을 넣어서 먹어보고요. 하나는 조금 붓고 아이스로 우유를 넣어서 먹어볼게요. 원래 또 이런 게 우유 타서 먹으면 또 맛있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은 강의를 열심히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하고 와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내가 성실하고 있어배.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 사실 여러분 커피에 대해서 참 다양한 판타지를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커피는 한마디로 정답도 없거니와 참 규정하기가 어려운 게 이 커피입니다. 어려워요. 그냥 한마디로 어려워. 그냥 네 맘대로야. 그래서 더 어려워. 자, 일단은 저거를 따뜻한 물을 넣어서 먹어볼게요. 일단 슈프림 골드라고 하는데 일단 브라질과 온두라스산 원두를 넣었다 뿐 뭐 특별하게 뭔가가 느껴지진 않아요. 맛있네. 진짜 맛있다 이거. 대박이야. 모카골드보다 훨씬 더 우유의 맛이 잘 느껴집니다. 그 분유 맛 있죠? 분유 맛. 와, 이거 맛있다. 마치 그런 거 있죠? 블랙커피에 우유를 탄 듯한 느낌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약간 물 탄 느낌의 커피에 설탕이 딱 들어갔는데 당도와 밸런스가 극강이야. 와, 대박. 진짜 맛있어. 이게 유제품 맛이 잘 느껴집니다. 진짜로. 약간 분유 탄 그 느낌 있죠? 그렇다고 이제 식물성 크림처럼 느끼하진 않고, 진짜, 분유 맛 같은 게 잘 나. 이거 우유 넣으면 진짜 대박이겠는데? 이거 우유 넣으면 대박 맛있을 것 같아. 자, 우유 넣어볼게요. 자, 우유를 대략 한 150 정도 넣어봤거든요. 여기 베이스에다가. 실제로 한 100ml 들어간 거죠.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되게 묵직해요. 커피 자체가. 와우. 진짜 맛있어. 웬만한 바닐라 라떼 막 저리 가라. 진짜.
약간 이게 연유 라떼 느낌 맛도 납니다. 단맛이 더 배가가 되고, 이렇게 인스턴트 커피에서 느껴지는 식물성 크림의 그런 느끼한 맛이 잘 안 느껴지면서 단맛과 부드러운 바디감 이게 엄청 잘 나요. 진짜 약간 카페 소다를 뜨겁게 먹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연유 맛 같은 게 잘 느껴집니다. 이게 연유 맛. 그만큼 이제 단맛이 잘 있는 거죠. 이거 우유 부어 먹으면 약간 카페 소다 그 돌체라떼 있죠? 돌체라떼. 약간 돌체라떼, 연유라떼 느낌이 잘 나는데 기본적으로 이 블랙 스타일 커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먹는 믹스 커피들 그거들 제가 이제 맥심 모카 골드 이런 거 화이트 골드 다 먹어봤거든요. 저도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진짜 단맛이 정말 잘 나. 맛있어. 이거 딱 먹으면 이 물을 좀 많이 넣으면 좀 닝닝하겠지만 제가 물을 좀 더 넣어볼까요? 여기다? 물을 많이 넣으면 닝닝한데 물 양을 조금만 줄이면 그 연유 라떼 먹는 느낌이 진짜 잘 납니다. 그러니까 단맛이 과하게 달진 않은데 그 연유가 들어갔을 때 그 부드러운 단맛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유제품의 느낌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맛있는데? 솔직히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솔직히 그냥 단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단맛으로 먹는 건데 이 두 개를 한번 섞어볼까? 지금 우유 넣은 거랑 물 넣은 거 한번 섞어볼게요. 약간 이 맛 느낌이 우리 옛날에 그 자판기 있죠, 자판기. 요즘에 말고 요즘엔 자판기 이런 게 없는데 제가 이제 학교 생활 대학생 때 90년대가 제 학창 시절인데 제가 이제 94년도 95년도 이때 이제 대학생을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에 우리 복학생들이 그 커피 그 있잖아요, 자판기 커피 먹으면 그 종이컵을 꼭 찌그러뜨려 갖고 여러분들은 안 했어? 약간 그걸 족구했어, 족구 그 컵으로. 진짜 할 일 없었지 그때. 진짜 내 미치지 않고서 내가 그런 걸 왜 옆에서 지켜봤나 모르겠어. 야, 아무튼 그러고 이제 그 학교 복학생들이 그러고 놀았어요. 옆에서 이제 분유나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이 두 개 막 섞어 먹고 그랬거든요. 딱 그런 맛이에요. 그 옛날에 그 자판기에 우유라고 누르면 그 약간 분유 맛 나는 그 물 탄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라고 하기보단 그냥 거의 분유라고 봐야죠. 그 뜨뜻하게 나오는 그 우유 있는데 그거랑 믹스 커피를 섞은 그런 맛이에요. 상당히 단맛이 절제돼 있지만 그 균형 잡히고 묵직하고 부드러운 단맛이 나는데 이거 진짜 당떨기 때 이거 딱 먹으면 끝장인데? 이거 차갑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이스로 만들어서 우유 같은 거 타갖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특히 여름철에 이런 거 하나 딱 먹으면 약간 그 돌체라떼 특유의 그 부드러운 맛과 단맛을 적절하게 넣어준 그런 커피인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나만 맛있나?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제가 원래는 블랙 커피를 좋아합니다. 이런 달달한 커피를 사 먹진 않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서 먹기가. 물론 밖에 나가서 비싼 돈 내고 바닐라 라떼 이런 거 잘 안 먹지. 그 당덩어리 커피를 내가 굳이 4,000원씩 5,000원씩 주고 먹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런 거는 그런 거에 버금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여러분들 생각엔 아니겠지. 아니 이런 허접한 거를 맛있다고 하다니 뭐 이렇게 수 있는데 진짜 맛있어 내 입맛엔. 내 입맛에 맛있어서 맛있다고 그런 거예요. 네, 제가 동서식품에 뭐 이렇게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네. 일단 맥심 슈프림 골드 이게 최근에 나왔는데 이제 마트에서 한번 샀던 거 한 이게 한 몇 주 됐어요. 샀는데 리뷰 해본다 했다가 이제 그동안 못했다가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마트 갈 때마다 지금 요거를 동서식품에서 좀 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매대들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는 못 봤는데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동서식품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물론 커피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동서식품 커피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나라 커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것도 있고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아래 네, 어떻게 보면 커피 산업을 육성하고 약간 독점화 시켰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커피 시장, 특히나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 오랫동안 좀 시장을 좀 독점이긴 해도 이끌어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서식품이라는 회사의 위치를 나쁘게만 바라보진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커피도 한번 리뷰해 보면서 저의 주접을 좀 떨어봤고요. 네, 커피 기사도 한번 꺼내 보면서 또 남은 시간 동안 또 저의 주접떨 퍼레이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좀 요새 그나마 좀 다행히도 수업이 계속 있어서 좀 약간 녹음하는 스케줄이나 조금 녹음의 퀄리티가 원래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먹고 살려니 힘듭니다. 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에 또 지방 일정도 있어서, 제가 시간이 좀 없어요. 그 토요일, 일요일도 원래 녹음하려고 시간을 내야 되는데, 이번에 뭐 지방 갔다 오고 나면 과연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뭔가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도 감사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나를 응원해 주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쌍한 아저씨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밥은 먹고 사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자, 그런 면에서 커피 기사 하나 좀 꼽아봤습니다. 수도권 식당 카페 8명 모일 수 있다. 이제 10월 15일. 네, 이제 지난주죠? 네, 지난주에 아닌가? 이번 주인가? 지난주다. 지난주에 이제 그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마지막 거리두기 연장안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은 규제만을 할 수가 없기도 하고 사실 코로나가 이제 더 이상 통제도 안 되죠. 뭐 계속 1000명대가 나오는 거 보면 저는 이해가 돼.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제가 요즘에는 예전만큼 많이 안 돌아다닙니다.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몸을 사리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갈 때마다 상당히 부담도 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일단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어딜 가든. 특히나 뭐 백화점, 이런 종합 뭐 쇼핑몰 이런 데 가면 무조건 사람들이 엄청 많아. 뭐 말도 못해. 뭐 그러는 너는 왜 있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래서 저도 일단 그런 곳에선 식사를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보면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 사람 진짜 빠글빠글하고 거리 두기도 안 되고 그거 뭐 칸막이 세워봐야 뭔 소용이야. 다 마스크 벗고 밥 먹고 떠들고 있는데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진짜 빽빽해. 진짜 나를 믿어줘. 가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는 요즘에는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있는데 이제 제 자녀의 이제 옷을 좀 사려고 이제 백화점이나 이제 스타필드 이런 데 가봤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옷만 사갖고 후딱 나왔지. 그러니까 밥도 안 먹었어요. 그런 데서 다 밖으로 나와서 이제 포장해 가서 집에 가서 먹거나 이제 그만큼 좀 몸을 사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종로에 이제 한 음식점에서 18일부터 적용될 이제 오늘이죠. 오늘부터 적용될 사회거리 지침이 총 8인까지 수도권은 8명, 비수도권은 10명으로 확대된다는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 낮 시간대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조금 와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낮에는 좀 장사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낮 이후에 저녁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에 타격도 크고 이제 현상 유지하는 게 여러모로 힘들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카드를 이제 꺼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뭐 요새 또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또 변종 바이러스? 네, 또 이제 델타 변이가 또 일어나서 또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도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옛날 같은 그런 개념의 위드 코로나는 안 되고 말 그대로 이제 영업 제한이나 이런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뭐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이제 8명까지 있는데 실제로 저녁에 저도 가족들이랑 한번 식사를 해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계 가족만, 그러니까 저랑 아이랑 이렇게 와이프랑 이렇게 셋이서 한번 저녁을 먹어보려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단체로 밖에 나가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근데 이제 뭐 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가족관계 증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그걸 증명을 해야 돼. 그러면 좀 뭐 서류도 들고 다녀야 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밥 먹는 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러니까 2인 이상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불편하고, 그래서 아예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잘 안 먹게 되는 거죠. 저녁을. 그냥 낮에는 먹어도 저녁은 아예 안 먹는다든가 다 포장해서 온다든가 사람 많은 데를 피한다든가 이러는데, 이런 통제 자체가 있는 한 어찌됐든 예전만큼 저녁에도 편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러는 것이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영업자의 이제 고충이 나날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완화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확 좋아질 것 같진 않다 보니까 힘들지 않나라는 부분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아무튼 마음도 무거워지네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일단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모든 게 불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영업자를 배려한다기보단 일단은 그 사회 통제와 시스템이 더 먼저 우선적이 되다 보니까 좀 배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참 어렵다. 이런 것들을 누구 편에서만 바라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에 뭐 이렇다 하게 기사가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사실 뭐 오징어 게임 관련 기사가 요새 좀 많이 뜨고 또 정치 관련 뭐 대선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커피 기사 같은 것들이 좀 눈에 안 띄는데, 뭐 또 있나? 굳이 기사를 좀 꼽자면 눈에 띈 게 이게 있네요. 일단 조선일보 제가 좋아하는 신문사 아닌데 옷가게도 시계 매장도 카페를 차렸다. 커피 한 잔에 고객 지갑을 열어라. 이런 기사입니다. 실제로 요즘 유통업계에서 이제 핫한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는 유통업체들, 특히나 이제 복합 쇼핑몰이나 이제 대형 쇼핑몰들이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우선 선점하거나 이제 명품샵들을 많이 내세워서 차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현대, 이제 여의도의 더 현대몰을 비롯해서 요즘 느껴지는 게 이제 카페형 매장들이 조금 개성적인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더 현대몰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전엔 프랜차이즈 1세기였다면 좀 이슈화될 만한 개인 카페들, 뭐 미켈레 커피, 뭐 테일러 커피, 뭐 레이어드, 블루보틀, 좀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핫하다는 좀 개성 있는 카페들을 우선 입점시키고, 또 그럼으로써 젊은 애들을 많이 이끌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예전에는 조금은 고정화돼 있었던 어떤 시장에 고착화돼 있었던 그런 우선 업체들을 선정했었다면, 요즘엔 젊은 트렌드한 그런 회사들, 카페들 이런 거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걸 보면서 요즘 유통업계의 뭐라 그럴까 핫 이슈라고 합니다. 이렇게 커피 브랜드나 좀 패션 브랜드를 결합형 매장을 내는 것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티타임 리테일 매장들이라고, 디 아쿠아 카페, 롯데백화점 동탄점 지하 아쿠아리움 카페, 이게 지금 여기에도 있죠. 그 뭐지? 어디야. 아이씨,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내 머릿속에서 쥐가 나네. 그 잠실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에도 있어요. 이거 아쿠아리움 카페가. 보면 이제 막 수족관들이 막 있어서 얼핏 보면 아쿠아리움 같은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카페가 나오고 이제 주문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동탄점에도 있나 봐요. 네, 뭐 프랑스 의류업체 아페세 뭐 이런 것도 있어. 네. IWC는 이제 명품 시계업체인데, 이게 빅파일럿바라는 이름의 카페를 오픈했다. 지난 7월에. 아르켓, 이게 또 이런 거 뭐야? 나 처음 들어보네. 스웨덴 의류업체래. 내가 뭐 명품을 알아야 말이지. 아시아 지역 최초로 여의도에 카페 결합 매장을 냈고, 아스티에 드 빌라트, 프랑스 식기업체, 전 세계 매장 중 유일하게 서울 한남동 매장에 카페를 입점했다라고 하면서 좀 소개를 해놨어요. 약간 광고죠? 이거 약간 광고성 기사인데, 광고라 하더라도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이런 명품 매장들이 카페를 별도로 운영하는 기억이 잘 없었는데 요즘에는 기본으로 카페를 깔고 가는 게 많아졌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카페의 접근성과 관심도 이런 게 매우 높다는 얘기죠. 실제로 카페를 창업하는 비율만 보더라도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카페만큼은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카페. 진짜 그 정도로 정말 카페에 관심도가 높고, 바리스타. 네, 진짜 뭐 학원도 오지게들 오시는 거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커피와 이 카페, 그리고 이제 이것이 복합적으로 묶여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죠, 문화. 한마디로 조금 얘기하자면 뭐 쇼핑몰 멀티 플랫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멀티 플랫폼 말 그대로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이제 뭐 복합적으로 뭐 다양한 환경과 운영 체계에서 막 이렇게 엮이고 설키고 그런 건데 약간 그 쇼핑몰 플랫폼 자체가 이제 멀티 플랫폼 형태로 가는 거죠. 일단 기본으로 카페를 깔고 가면서 그러니까 신세대, 구세대 할 거 없이 다양한 그 소비의 충족과 함께 문화적인 어떤 팬덤까지 가져가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극대화하고 주목받는 이런 것들이 요새 조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냥 저의 주접돌이 한번 또 해봤고요. 일단 뭐 기사거리 정도는 그 정도로 마무리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아시겠지만 댓글과 댓글이 없어! 네, 댓글이 없어. 댓글이 없어서 하나의 질문을 또 한번 주접을 떨어볼까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뭐가 있나 한번 이렇게 뭐 사연을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나마 사연이라도 오는 게 어디야. 내 방송을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 집에서 열심히 커피를 공부하는 홈카페 바리스타입니다. 홈카페 바리스타는 또 집에서만 한다 이게죠? 카페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커피를 즐겨 마시고 카페도 많이 다니면서 나름 커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젊은입니다. 최근에 카페 일을 하는 그 선배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참고로 집에서 하리오 V60을 주로 사용해서 핸드드립을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보통 많이 하는 패턴인 1대15 비율로 많이 내려서 먹고 있죠. 네, 푸어오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선배는 지금 현재 칼리타와 하리오를 두 가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추출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약배전 커피와 중배전, 강배전 커피의 추출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카페에서는 다양한 드리퍼를 활용해서 추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드리퍼가 칼리타와 하리오로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드리퍼의 차이점과 실질적으로 어떤 드리퍼를 활용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이씨 아저씨가 알고 있는 드리퍼의 선정과 추출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리오를 주로 내려서 먹고 있는데 한 가지 드리퍼만 사용을 해서 추출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요? 네, 이씨 아저씨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너무 사연이 짧은데요? 뭐야? 그냥 질문하고 끝이야?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묻고자 하는 게 잘 뭔지 모르겠네? 일단 하리오랑 칼리타 요 두 가지를 쓰는 사람과 자기는 하리오만 쓴다는 얘기죠. 이 하리오 사용하는 거에 대한 추출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하리오와 칼리타 정말 많이 쓰이는 드리퍼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도 이제 논쟁의 중심에 있는 드리퍼입니다. 왜냐면 이 핸드 드립 좀 한다 하는 사람들끼리 뭐 이게 아니네 기네 또 이걸 갖고 되게 싸워요. 네, 실제로 많이 그럽니다. 근데 솔직히 드리퍼가 꼭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 없는 게 원두의 특성에 따라 드리퍼의 선정과 추출법이 그때그때 매우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저도 칼리타로 처음에 이제 추출을 많이 배웠거든요. 왜냐면 일본식 핸드 드립을 저도 배우다 보니까 초창기 이 칼리타 드리퍼를 쓰게 된 게 과거에는
스페셜티 커피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배전에서 강배전 사이 조금은 커피 특유의 단맛이나 좀 강하게 볶아서 나온 쌉싸름한 그러니까 홍차 같은 맛 있죠? 그런 커피가 일반적인 핸드드립 커피의 패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미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무게감과 커피의 뒷맛을 조금 더 연출해주는 포인트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칼리타가 기본적으로 이런 적절한 배전도의 커피들을 좀 더 무게감을 살려주고 뒷맛의 어떤 클린 컵보다는 약간 롱 피니시, 그러니까 좀 여운을 길게 끌고 가는 추출법에 많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바이패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물을 희석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 칼리타를 추출해서 드시는 방법을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배우신 분들이 좀 진하게 우려서 먹는 방법과 그냥 쭉 내리는 거죠. 비율에 따라서 뭐 1대 13, 뭐 1대 12, 뭐 이렇게 쭉 길게 가져가는 스타일의 추출법을 고수하시는 분과 물론 거기에 따른 분쇄도 설정이 또 다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 5에서 1대 10 정도로 내린 다음에 그러니까 좀 진하게 내리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대 10으로 내렸다. 그럼 1대 10, 예를 들어서 20g을 사용했을 경우 200g 정도까지 내리게 되면 200의 반배수인 이제 100g에서 이제 50g 정도를 물로 희석하는 방법이에요. 이 바이패스 추출법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커피의 단맛을 조금 더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물의 농도를 희석하게 되면 이게 좀 단맛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좀 잘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칼리타 추출법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 역시도 이런 칼리타 추출법을 일상화했는데 문제는 커피라고 하는 게 취향을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출법을 통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완성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두를 쓰느냐, 그 원두의 배전도는 또 어떠냐, 그리고 그 원두를 어떻게 분쇄도를 갈아서 어떤 비율로 내려 먹느냐에 따라 기본적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추출법과 스타일들이 물론 과거에는 이제 멜리타나 칼리타 같은 거를 분쇄도도 약간은 좀 굵게 가져가면서 커피를 조금은 쌉싸름하게 연출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조금은 약간 플랫했어요. 전체적으로 커피들이. 그래서 조금 뭐랄까 비슷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엔 하리오 드리퍼를 쓰면서 분쇄도도 조금 곱게 가져가면서 추출도 길게 하기보단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일정 비율로 푸어 오버 방식으로 약간 스트랩을 해주면서 조금 잘 녹여갖고 추출하는 방식을 쓰죠. 그래서 조금 더 향을 많이 연출하면서 전체적으로 클린컵을 연출한다거나 커피의 뒷맛을 깔끔하게 내주는 그런 약간 패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칼리타와 하리오를 같이 내리는데 어느 한 가지만 내리는 스타일보다는 두 가지를 다 써봅니다. 왜 그러냐면 커피라고 하는 게 때에 따라서는 또 칼리타가 어울릴 때도 있고 하리오가 어울릴 때가 있는 게 신기하게도 커피의 장점과 단점이 날이 갈수록 로스팅돼서 숙성되는 기간 동안 매우 불규칙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리오요, 무조건 칼리타요, 뭐 칼리타 웨이브요, 뭐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추출을 일반화하기보단 그때그때 커피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추출법과 다양한 추출 비율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커피의 어떤 경우의 수를 제어하고 그럼으로써 커피의 맛을 조금은 최대한 극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최근에 어떤 에피소드가 저한테 있었냐면요. 그 학원에서 이제 스페셜티 원두인 구지원,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구지 모모라 이제 G1 등급 내추럴 커피를 로스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스페셜티 알마시엘로에서 나온 이 생두를 가지고 한 친구만 한 게 아니라 한 3명의 친구가 이제 로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스팅도 다 약간 로스팅 포인트도 조금씩 다 다르죠. 왜냐면 하는 친구들마다 이제 투입 온도라든가 열 조절, 그리고 이제 배출하는 속도나 시간이 다 틀려서 실제로 외관으로 보여지는 콩의 상태랑 실제로 안까지 제대로 익는 거 어떤 여러 가지가 다 틀렸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한 친구의 이제 커피가 이제 생두를 로스팅한 과정이 조금은 불만족스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뭔가 불만족스러운 게 왜 그러냐면 커피라고 하는 게 로스팅돼서 나왔을 때 좀 때깔 자체도 좀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좀 안 예쁘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제 분쇄를 해서 먹었을 때에도 왠지 향도 약하고
맛도 너무 조금 플랫하면서도 개성이 안 산 거죠. 스페셜티라고 하는 비싼 가격을 주고 샀을 때 좀 완성도가 잘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3일 지났을 때 이제 한번 먹어봤는데 조금 그냥 무난무난했어요. 그냥 스페셜티스럽게 그냥 무난한 그 달콤한 향 나고 맛도 그냥 무난무난해서 이게 굳이 뭐 18,000원까 그래서 굳인가? 그래서 굳이 그래서 굳이 맛없다고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 굳이가 너무 좀 일반적인 에티오피아 커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밋밋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8일차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연찮게 이제 커피를 분쇄하려고 보통은 이제 로스팅하는 수업을 하고 나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이런 식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핫 아이스로 다양하게 내려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커피를 분쇄했는데 진짜 거짓말을 안 하고 딸기 산도 향이 나는 거예요. 딸기 산도 향. 아 진짜 내가 맡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걸 같이 공유해 보니까 진짜 딸기잼, 딸기 산도 향이 나서 향이 너무 좋은 거죠. 단향이 엄청 극상으로 나타나니까 요 근래 먹었던 스페셜티 커피 중에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때깔로 봐도 내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의 향이 났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추출해야 이 맛과 향을 잘 연출할까 해서 처음에는 하리오로 해서 분쇄도가 왜냐면 좀 이게 8일차 넘어가니까 분쇄도를 좀 굵게 해갖고 추출을 했었는데 향이 안 나는 거야. 맛이. 그러니까 맛도 너무 플랫하고 닝닝. 왜냐면 분쇄도가 굵으니까 뭐가 안 나. 그래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봤죠. 칼리타로도 내려봤는데 칼리타도 뭔가 만족스럽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칼리타가 천천히 내려오면서 묵직한 맛은 살려줬지만 마치 그 쉰 보리차처럼 맛이 뭔가 잡스러운 맛들이 너무 많이 나서 불편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본 것이 일단 물의 온도를 조금 낮춰보고 그리고 분쇄도를 최대한 곱게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분쇄도가 고와지면서 물이 뜨거우면 잔맛이 나올까봐 물의 온도를 낮춰놓고 일단 분쇄도를 엄청 조금 더 곱게 원래 일반적으로 원두가 로스팅 숙성일이 오래되면 분쇄도를 굵게 가는 편인데 좀 반대로 가봤어요. 향을 좀 뽑아보려고. 그래서 이제 분쇄도를 최대한 곱게 해서 이제 물의 온도는 낮추고 부었는데 그 향과 맛이 고스란히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거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학원생들하고도 같이 먹어보면서 야, 이 정도만 커피를 만들어 팔아도 우린 대박 나겠다 막 이제 이러면서 서로 자화자찬을 하면서 느꼈는데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커피에 대한 이해와 추출법이 그때그때 항상 공식처럼 따라다니질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바이패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바이패스와 고수율이라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커피 추출법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진짜로 많이 쓰여요. 바이패스를 해야 된다. 노바이패스를 해야 된다. 뭐 추출 수율에 따라 고수율로 가야 된다. 뭐 기타 여러 가지 견해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이게 맞네, 저게 틀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꼭 과학적으로만 접근한다고 해서 커피의 맛과 향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게 아니라서 그때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리거나 경험상으로 느껴지는 약간 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과거에는 참 감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칼리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출 수율에 근거하기보단 진짜 기본적으로 바이패스를 하기 위해서 진하게 내린 다음에 물을 그때그때 여러 가지 배수로 물을 섞어가면서 어떤 최적화되어 있는 맛을 찾으려고 약간 감적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추출 수율에 근거를 한 이제 하리오 추출법이나 기타 추출법들이 이제 만연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많이 고안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꼭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얻고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때그때마다 다른 결과물이 예측될 수가 있어요. 꼭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마 저의 이런 주접을 듣고 누군간 그럴 거예요. 아, 또 개소리 한다. 또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커피라고 하는 게 어느 한 이게 좀 단면적인, 그러니까 한쪽 면만 보고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좀 단언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하리오도 쓰고 칼리타도 같이 씁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칼리타만 썼었어요. 예전에 한 5, 6년,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 칼리타로만 내려서 많이 추출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나름의 전문화시키고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스페셜티 커피를 많이 다루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리오가 또 적합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하리오도 쓰고 칼리타도 쓰면서 어떤 단점을 보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리오로 나타나지 않을 땐 또 칼리타가 나을 때가 있고, 칼리타로 불편할 땐 오히려 하리오가 나을 때도 있죠. 뭐 이렇게 어줍지 않게 장황한 저의 주접을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커피를 뭐 과학적으로만 접근해 갖고 다 꼭 이렇게 하면 1대 10이다, 1대 15다, 뭐 시간은 뭐 2분 30초, 뭐 6분 30초, 뭐 이런 식으로 몇 그램 딱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그 커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다양한 추출법을 가지고 다양하게 그때그때 해보고서 어떤 맥을 짚으려고 하는 거죠. 학원에서도 처음에는 저도 이제 A는 B다라고 옛날에는 많이 가르쳤습니다. 왜냐면 저도 아는 내용이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근데 오늘날에 제가 학원에서 가르칠 때에는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한 최소한 4-5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추출법을 추출해봐요. 어차피 원두는 많으니까 뭐 로스팅하고 나면 남는 게 원두 아닙니까? 보통 1kg 정도 볶으면 물론 한 번에 1kg씩은 안 볶는데 최소한 뭐 한 2-300에서 처음에 샘플 레스팅을 100g 정도 하고 나서 한 보통 200에서 300g을 볶습니다. 그럼 최소한 추출 뭐 15에서 20g 쓴다고 하면 최소한 4-5번씩 쓰면 이제 한 100g 정도 쓰거든요. 어차피 원두 남아 도는데 뭐 비싼 원두든 싼 원두든 무조건 묵힌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여럿이 다 이제 마셔보고 또 드립백으로 만들어서 주변에 나눠드리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커피가 참 어떤 단편적인 것만 보고서 딱 결론화 시킬 수가 없는 게 저도 먹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기대한 것만큼 이상이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기대한 건 이상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저의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칼리타가 좋다, 하리오가 좋다 이런 건 조금 무식한 소리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칼리타는 뭐 옛날 꼰대들이 하는 거예요. 뭐 옛날 일본식 드립 추출법이에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는 또 칼리타로 내릴 때 그 맛이 날 때가 있고 또 보통 제가 이제 해본 바로는 좀 무게감을 나타내주는 중배전 커피에서 좀 강배전 커피 중에는 이제 칼리타가 더 나을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 산뜻한 커피와 클린컵과 또 이제 산뜻한 향을 연출할 땐 하리오가 나을 때도 있지만 이게 꼭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칼리타로도 내려보고 하리오로도 내려보고 물론 이제 보통 많이 안 쓰죠. 이제 고노나 이제 멜리타는 많이 안 쓰는데 뭐 실제로 강배전류 같은 경우에는 융드립이 상당히 이제 장점이 많이 부각되는 편이라서 뭐 융드립도 내려보고 하면서 커피의 장점을 많이 뽑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할 거나 집에서도 할 때마다 좀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이따가 오늘 뭘 해볼 거냐면 좀 오래 묵은 원두들을 가지고 한번 추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묵었다 그러면 최소한 이제 한 달 이상 된 원두들인데 과연 이걸로 먹을 때 맛이 나오나? 뭐 이제 이런 걸 또 해보려고 합니다. 사연을 주신 분이 아무래도 이제 하리오를 주로 쓰시다 보니까 다양한 드리퍼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이제 커피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조금은 이 얘기가 납득이 안 되거나 조금은 불편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커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꼰대죠, 꼰대.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다 추출과 과소 추출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과다 추출과 과소 추출의 뭐 추출 수요가 근거로 해서 이 몇 분이 걸리네, 몇 그램을 뽑네, 그래서 뭐 바이패스가 중요하네, 노 바이패스가 중요하네, 고수율이네, 뭐 어쩌네 저쩌네, 뭐 이제 막 그럴듯하게 이제 막 포장을 해서 얘기하는데 솔직히 결과적으로 커피의 맛과 향이 얼마만큼 소비자한테 개성으로서 상품성으로서 다가오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백날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는데 먹는 사람이 별로다. 뭐 아무 소용 없어요. 뭐 나는 하리오로 끝장나게 뽑는다. 근데 손님들이 먹는 사람이 그저 그렇다.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솔직히 커피라고 하는 것이 실력적인 면으로도 설득력을 갖춰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향이나 맛이나 밸런스적으로 누가 먹더라도 그것이 설득력 있는 맛을 나타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용인해주질 않아요. 그 사람의 실력에 대해서. 그냥 뭐 꼰대니 개뻥이니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나? 나의 주접이? 커피를 너무 다른 사람의 견해를 무시하지 마시고 참고사항으로 들으시면서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뽑을까? 뭐 예를 들어 칼리타나 멜리타를 활용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식 드립을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진하게 추출된 커피의 에센스를 가지고 물을 희석하는 바이패스 추출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꼭 뭐 좋다 나쁘다, 이것이 뭐 꼭 옳다 그르다라고만 바라보지 마시고 칼리타 추출법도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하리오 추출법을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다 같이 병행하신다면 그걸 배우려고 하시는 당신은 더 많은 걸 이해하고 더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느 게 옳다, 나는 이게 맞다, 이것만 한다 이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분은 곧 죽어도 칼리타만 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곧 죽어도 하리오만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게 꼭 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어떤 거는 하리오, 어떤 거는 칼리타 두 가지를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시면서 그거에 따른 경우의 수도 만들어 가면서 내가 좀 더 폭넓은 커피를 이해할 수 있는 바리스타로서 성장한다면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하리오도 잘 운영하고 칼리타도 잘 운영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배울 게 많은 바리스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또 꼰대가 되어가는 아저씨의 허접주접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고, 아이고, 필터지 어디 갔지? 잠깐만 갖고 올게요. 아우, 필터지를 갖고 왔어요. 나의 하리오 필터지가 어디 갔나요? 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오래된 원두, 진짜 먹기 어려운가? 뭐 이런 쓸데없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맛이 없겠지. 네, 맛이 없겠지. 근데 굳이 먹으나 마나일 거 아니야. 그쵸? 아닌가? 먹으나 마나가 아닌가? 일단 커피를 제가 집에 많이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도 많이 굴러다녔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제가 직접 볶거나, 네, 우리 후배들이 볶아준 커피를 가지고 실제로 커피가 먹을만 할까? 뭐 이런 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뭐 좀 오래 묵은 게 이제 9월 1일 날 볶은 거부터 해서 9월 1일이면은 지금 거진 한 달 하고도 이제 보름이 된 거죠. 지금 보면은 뭐 9월 1일자도 있고 날짜가 안 써 있어. 보통 9월 1일, 뭐, 9월, 이건 뭐야? 이건 뭐냐, 이거. 9월 2일, 8월 31일, 뭐 이런 게 있네요. 라 콜롬비아 수프리모. 예전에 한번 제가 리뷰했던 원두까지 9월 8일, 뭐, 다양한 커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한번 샘플처럼 마셔보고 제가 한번 느낌이 어떤지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진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가지 정도, 8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달 정도는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하고도 이제 보름이 된 원두들인데 이게 이제 밀봉팩에 보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대충 10g 정도씩 한번 시음을 해보면서 맛이 진짜 없나? 뭐 이런 걸 한번 테스트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거 다 먹기엔 좀 힘드니까 조금 맛만 보면서 대략적으로 느낌 전달만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하나 좀 해봐야죠. 네. 일단 8월 31일 날 볶은 네, 케냐 키안부 AA 원두입니다. 요거 일단 향을 맡아보면 뭐 다행히 뭐 쩐내나 이런 건 안 나요. 대신 일단 10g 정도만 딱 볶아볼게요. 4 7 9 10 네, 10.2 정도 됩니다. 일단 케냐 키안부 AA 8월 31일 날 로스팅 한 거 지금 제가 보관한 지가 거진 이제 한 달 하고도 15일이 넘은 커피입니다. 이걸 한번 분쇄를 해서 맛을 한번 대략적으로 맛을 볼까 합니다. 그라인더가 좀 좋은 거 없는데 일단 분쇄도는 좀 굵게 세팅을 해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너무 고우면 또 잡맛들이 날 테니까 일단 테스팅을 해볼게요. 일단 분쇄도가 좀 잘 갈려야 될 텐데. 일단 10g이라 양은 많지 않지만 그냥 한번 갈아갖고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핸드밀이 그냥 무난하게 나오니까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분쇄도를 굵게 갈면 그냥 쏘쏘 하더라고요. 네. 지금 먹는 게 이제 케냐 키안보 AA, 이거 아마 알마시엘로 원두일 겁니다. 알마시엘로 원두 거를 먹어본 건데, 그러니까 이제 뉴크롭도 있고 패스트 크롭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뉴크롭일 거예요. 뉴크롭 올해 거. 생각보다 이제 패스트 크롭 1년 정도 지난 게 이제 에티오피아처럼 향미를 우선시하는 커피가 아니면 그냥 쏘쏘합니다. 그러니까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패스트 크롭과 뉴크롭을 구분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카페에서는 이렇게 패스트 크롭을 참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생두들이 싸게 유통이 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연말 같은 때 되면 이제 연도가 지나기 때문에 이제 좀 땡처리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커피 생두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연말 다가와서 이제 막 세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많은 카페들이 이제 그런 걸 활용하고 있죠. 자, 이제 한번 지금 케냐 키안보 한 달 묵은 거 한번 향을 맡아 볼게요. 자, 정말 향이 그지 같은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분쇄도 좀 굵게 갈렸고요. 그라인드 되어 있는 향을 맡으면 확실히 향이 조금 약하네요. 제가 예전에 느꼈던 그런 향보다 어떤 고소한 향이나 막 풍부한 향이 확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덧 한 달이 됐으니까. 실제로 근데 이런 것들이 영향이 좀 커요. 실제로 내려보면. 자, 한번 이것도 내려서 먹어볼게요. 뜨거운 물 갖고 와야지. 지금 제가 포트의 물의 온도를 95도로 세팅했고요. 요즘엔 참 세상이 좋아진 게 100% 정확하진 않지만 요새 포트들도 물의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좀 비싸요. 근데 이런 포트들이. 네, 제 거는 뭐 비싸고 그런데 그나마 이제 기능들이 요새 참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커피하기가 참 좋은 세상이에요. 나만 그런가? 자, 한번 내려볼게요. 일단은 요거를 10g을 넣었으니까 좀 깔끔하게 10배수 12배수 정도만 내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하리오 타입의 요 이제 미세망 필터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12배수 정도 내려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 하리오 드리퍼 같은 스타일은 스테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어주는 거를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시나? 이제 스테어리라고 해요. 이렇게 저어주는 거를. 이게 저어주는 이유는 하리오가 기본적으로 이제 추출이 좀 빠르다 보니까 원두와 물이 최대한 많이 잘 만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저어주게 되면 좀 잡맛들이 나오지만 이제 그런 걸 좀 조절을 해주는 편이죠. 자, 일단은 한번 이거를 맛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케냐 키안보를 이제 10g 정도로 지금 120 정도만 내려서 맛을 보는 겁니다. 맛은 괜찮은데? 물엿 같은 맛이 좀 나요. 얘도 그 단맛은 잘 납니다. 물엿의 단맛은 잘 나는데 맛은 괜찮은데 약간 무겁고 쓴맛들이 조금은 좀 썩 깔끔하진 않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한 달이 넘어서 그런지 이제 물엿 특유의 단맛과 이제 향은 입안에 잘 퍼집니다. 그러니까 엿을 먹었을 때 입안에 퍼지는 향이 얘도 전달이 돼요. 그런 면에서 신기하죠. 커피에서 물엿 맛이 나는 게. 근데 이제 둔탁한 이제 무게감도 그대로 전달되면서 상당히 불편한 맛도 같이 좀 전달이 돼서 얘는 버려야 될 것 같아. 어이, 맛없어!
네,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요. 아마 이런 건 소비자들한테 드려도 잘 모르실 정도로 먹을 만은 한데, 묘하게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님한테 못 나갑니다. 카페에서는. 이렇게 먹다가 이런 느낌이 나면, 뭐, 물을 희석한다든가 조절을 해보겠지만, 되도록이면 손님한테 안 나가려고 하죠. 얘는 일단, 폐기! 네, 폐기 결정됐습니다. 네, 폐기. 예이씨! 네, 폐기. 다른 애도 한번 먹어볼게요. 자, 다음 타자는 8월 31일자 콜롬비아 수프리모. 이거 참 맛있는 원두인데 맛있고 좋은 원두인데 묵혔어. 내가 미쳤지. 아무튼 얘도 해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블렌드 된 거보단 이런 단 종류들이 좀 오래 놓고 먹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 이 시간을 거스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두고 먹어도 맛있는 그런 커피는 없어요. 뭐 보관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한계점이 있는데, 일단 요것도 아마 남아있는 게 거진 다 10g이 될 것 같거든요. 얘가 딱 10g 될 것 같은데, 오 10g하고 좀 더 되네. 일단 10g만 딱 갈아서 분쇄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분쇄도는 아까랑 똑같이 가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다 오래됐기 때문에 분쇄도가 고운 거보다는 좀 굵은 게 더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분쇄를 또 해보겠습니다. 또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진 않지만 힘들어. 아이고 힘드네. 맨날 이거 좋은 그라인더, 좋은 머신기만 쓰다가 막 집에서 이렇게 허접하게 하려고 그러면 진짜 내가 승질이 난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안 갈리고, 아우, 막 지금 뭐 다 난리네. 막 지금 온통 막 천지가 진동한다. 어우. 그러니까 이게 빈이 많이 안 벗겨진 콩일수록 이 핸드밀로 하면 잘 안 갈리거든요. 이 밀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좀 많이 볶은 거는 이제 조금만 슥슥슥슥 해도 갈려요. 근데 이제 이런 좀 중배전 커피에서 약배전은 오지게 안 갈립니다. 그러니까 힘도 많이 쓰거니와 힘들죠. 아우. 네, 그래도 얼추 지금 갈렸는데, 제가 아마 예전에도 한번 이 커피 한번 리뷰했었을 거예요. 상당히 이제 맛있게 이제 리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래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향 자체가 좋습니다. 네. 향은 좋고요. 일단 분쇄도가 좀 굵게 갈려서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지금 물의 온도가 대략 95도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얘도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네, 슝. 네, 물 빠짐이 좀 빨라요, 얘도.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짧게 해가지고 일단 120 정도만 내려 보겠습니다. 네, 좀 진하게 좀 먹어볼게요. 네. 분쇄도가 상당히 곱게 갈렸나 본데? 지금 이게 배전도가 생각 밖으로 외형보다는 배전도가 더 라이트한가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피 추출 자체가 좀 밝게 나오고 있어요. 얘들 맛을 볼게요. 일단 콜롬비아 수프리모 상당히 괜찮은 커피였었는데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자, 맛을 볼게요. 맛이 인삼차스러운 맛이 좀 나는데, 원래 이게 좀 단맛이 잘 나는 커피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좀 별로야. 한마디로 별로. 역시 이게 한 달하고도 15일이 넘어가니까 커피가 다 그지 같네. 이거 먹으나 마나 다 뭐 뻔한 거 아닐까? 근데 일단 뭐 최대한 시도를 해봐야죠. 네, 어우 씨, 이거 좋은 커피들도 상당히 많은데 해보겠습니다.
네, 더 가보도록 하죠. 네,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맛이 없다. 네, 간단하게 정리됐습니다. 네, 버려야 돼 얘도. 폐기. 네, 폐기. 자, 다음에 먹어볼 커피는 얘 뭐냐? 오, 양도 많네. 오 마이 갓. 큰일 났네. 일단 많이 됐는데, 일단 로스팅 일자가 9월 2일. 네.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일단 페스트크룹입니다. 페스트크룹. 그러니까 1년 묵은 콩을 가지고 이제 로스팅을 한 거였는데, 로스팅할 당시에는 맛이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떼하고도 잘 어우러졌는데, 네, 요거 한번, 네, 좀 뻔하지만, 뭐 맛없는 거 뻔한데 왜 굳이 먹냐? 이러시죠? 뻔한 거 알아. 근데 혹시나 맛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만에 하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인생에 있어서는 만에 하나가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해서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얘도 맛없으면 이제 팩이지. 일단 프라미엄, 병신 됐어. 이게 프리미엄 원두고요. 일단 워시드의 이제 과테말라 안티구와 이제 SHB 원두입니다. 이것도 이제 알마시엘로에서 구매했던 원두고, 일단 얘도 분쇄도를 4로 똑같이 균일하게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핸드밀이 분쇄도 4가 좀 굵은 편인데, 어차피 오래됐기도 하니까 너무 고운 거보단 적절한 굵기가 낫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비슷한 균일로 가고 있습니다. 얘도 잘 안 갈리는데? 어떻게 갈리는구나. 네, 나의 리얼함이 살아있습니까? 이야! 진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뻥치는 거 아니고. 믿어주세요. 영상으로 하면 다 보일 텐데, 영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끌까봐. 자, 근데 또, 내가 오래된 원두 오지간히 많이 먹었는데, 그냥 오늘 그냥 이 방송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굳이 안 해도 맛없는 거 아는데, 혹시나 맛있는 게 있을까봐. 혹시나 맛있는 게 있을까봐 미친 척하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이거 안 먹어봤겠습니까? 많이 먹었지. 오지게 먹었는데 그냥 혹시나 또 미친 척하고 얻어 걸리는 게 있을까봐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또 뜨거운 물 갖고 와야지. 오늘 진짜 먹어본 커피 중에 슈프림 골드가 제일 맛있다. 진짜 씨. 또 붓습니다. 자, 얘는 약간 느낌이 살아있는데,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 분쇄도가 너무 굵었나? 애들이 왜 이렇게 희멀건하게 나오지? 네, 그래도 얘는 가스가 올라오는데요. 오호,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 92. 제가 얘를 안 열어서 그런가? 잘 안 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먹어봐야죠. 자, 이거는 지금 9월 1일날 로스팅 돼 있는 커피. 9월 2일날이에요. 9월 2일날. 얘도 이제 한 달하고도 거진 보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일날 로스팅해서 지금 10월 18일날 지금 테스팅을 해보고 있고요. 맛있는 게 이상합니다. 맛있는 게 이상한 거지. 맛있기가 이상한데, 그래도 가끔 한 달이 넘어도 먹을 만한 커피가 가끔 나와요. 네, 항상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먹어봐서 뭐 주변 지인이 놀러 온다 그러면 그냥 뭐 하나 줘도 괜찮겠지 싶은 원두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이제 지인들한테 줘야 되는데 집에 마땅히 먹을 건 없고, 그래도 이 정도는 줘도 요거 안 먹겠지 하면서 이제 주는 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얘기를 해요, 제가. 주변에 이거 좀 원두가 좀 됐는데 그다음 한번 먹어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과테말라 안티구아 워시드 프리미엄, 네, SHB 알마시엘로입니다. 괜찮은데 이거? 그 중에 하나 나왔네. 과테말라 안티구아
약간 무게감이 많이 세지 않고요. 생각보다 부드러우면서 이제 뒤끝이 쌉싸름한 맛이 약간 홍차스럽게 느껴지는데,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는 제일 나아요. 약간의 그 물엿 맛도 얘도 올라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엿스러운 단맛이 올라오는데, 구분이 잘 안 가는 커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티가 안 나.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생각을 안 하면 좀 잘 모르고 먹을 수 있는, 하나 나왔어. 드디어 커피가 하나 나왔어. 네, 오래된 거가 티가 들 나는 커피, 과테말라 안티구아 SHP. 오늘의 일단 수확량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됐지만 최대한 밀봉을 오래 하고 개봉을 중간에 하지 않은 커피였는데, 좀 덜 산패된, 네. 특별히 제가 뭐 보관을 더 엄밀히 신경 쓴 건 아니지만 일단 밀봉 용기에 잘 넣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홍차스러운 느낌과 함께 물엿 맛이 잘 나는데, 아까 그 케냐에서 느꼈던 불편한 느낌은 없습니다. 뒤끝에 불편함은 없고 오히려 단맛이 잘 살아요. 근데 처음에 먹었을 때 그 더 밸런스 좋은 맛은 아닙니다. 맛은 분명히 떨어지지만 그런 비스무리한 느낌이 났다. 네, 비스무리한 느낌이 났다. 네, 그렇게 한번 굳이 굳이 한번 변명을 삼아 볼게요. 자, 이제 또 다른 커피를 또 먹어봐야지. 네, 또 다른 것도 먹어봐야지. 되도록이면 안 먹고 싶은 커피들도 꽤 많은데 그래도 도전해볼 거야. 다음 커피입니다. 다음 커피, 에티오피아 코체레 G2. 네, 코체레 G2 워시드입니다. 워시드. 일단 워시드 커피인데 별로 딱히 먹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네. 사실 제가 좀 커피에 대해서 까칠하게 아예 맛없어 그러지, 사실 이런 원두를 이제 판매하고 이런 걸 블렌드용으로 막 섞어서 쓰는 업주들이 의외로 있어요. 오래된 원두를 뭐 콜드브루로 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참 바리스타들이나 이런 커피 하시는 분들이 좀 각성을 좀 해야죠. 좀 정말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에티오피아 코체레를 한번 볶아. 이게 9월 1일 날 볶은 겁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얘도 맛없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콩이 좀 딱딱해 보이는데 잘 안 갈리겠다 이거. 8.6, 9.4, 9.7.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나죠? 9.9, 10.1. 딱 됐다. 자, 얘도 한번 갈아서 맛을 볼게요. 일단은 배전도가 라이트한데 얘도 한번 비슷하게 갈아 보겠습니다. 원래 배전도가 조금씩 라이트해질수록 분쇄도는 좀 곱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일단 오래됐으니까 얘도 한번 그냥 한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굵기로 해보겠습니다. 왜 안 가리지? 가라라 가라라. 자, 간다. 여러분, 제가 진짜 갈아서 먹고 있다는 걸 느끼시겠죠? 야! 우리 007도 봐야 되는데. 007 No Time to Die. 영화관도 못 가고 참 슬프다. 자, 일단 분쇄가 끝났고요. 한번 향을 맡아볼게요. 향은 좋은데? 일단 이 제품도 지금 거진 한 달, 9월 2일날 볶았으니까 얘도 9월 2일날 볶은 거예요. 한 달 하고도 더 간 거죠. 야, 진짜 오래 볶은 게 참 많네. 자, 한번 똑같이 또 내려볼게요.
맛이 또 어떻게 나올까? 얘도 10g 정도를 갈았기 때문에 지금 120 정도만 내려서 그 느낌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도 좀 얇게 물 좀 뜨겁게 할 걸 그랬나? 자, 120g 정도를 부었습니다. 추출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일어나는 것 같은데, 원래 스테어를 해갖고 좀 더 맛을 뽑아내는 게 맞지만, 뭐 굳이 그 정도로 할 만큼의 원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먹고 맛없으면 버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굴러댕기는 코첼의 원두가 참 많은데, 다 오래돼서, 다 한 달이 넘었어요. 지금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콜롬비아 메데인 스프리모. 이것도 오래된 거죠. 딱 먹어서 봤을 때 때깔부터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아이씨, 안 먹고 싶네. 때깔이 별론데. 자, 에티오피아 코첼의 G2. 이것도 이제 알마시엘로 원두고 이제 패스트 그룹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약간 차맛이 나요. 차맛. 뭐라 그럴까? 그 보이차? 보이차스럽게 향이 좀 나는데? 나쁘지 않은데?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얻어 걸렸지? 약간 얻어 걸렸는데? 생각만큼 나쁘지 않은데? 와, 괜찮어. 생각보다 괜찮어. 약간 이게 커피 느낌보단 차 느낌이 나는 컨셉으로 맛이 납니다. 약간 향도 약간 퍼지고요. 에티오피아 커피 특유의 맛과 향이 조금 퍼져요. 이거 지금 제가 밀봉을 잘해서 그런지 맛이 엄청 뭔가 균형감이 좋고 밸런스, 말 그대로 밸런스랑 전체적인 맛이 좋게 나오진 않는데 그냥 차 한 잔 마시듯이 상당히 산뜻하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았는데 다른 코첼에도 한번 분쇄를 해볼까요? 네, 제가 한번 코첼에 딴 것도 한번 분쇄해 볼게요. 딴 것도 분쇄를 해서 향이 비슷하게 나나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커피를 먹기 전에 향만 맡아도 대충 맛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걸 한번 테스트 삼아 해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다 먹을 건 아니니까. 자, 한번 향도 맡아볼까? 오씨, 되게 딱딱하다. 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야밤에 이거 하기 너무 힘들어. 지금 내가 밤에 녹음하는데 힘 다 빠졌어. 당 떨어져. 밥 먹었는데도 당 떨어져. 자, 한번 향만 맡아볼게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야, 좀 신기하네. 또 이거 오래 보관해서도 또 이렇게 또 먹을만할 때가 또 있네. 아무튼 이것도 한번 테스트용으로 써봐야겠네요. 에티오피아 코첼에 얘는 2차로 두 번 볶은 건데 실제로 로스팅 하다가 이제 실패하면 두 번씩 볶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테스트용으로 써봐요. 얘도 한번 테스트용으로 한번 분쇄해 볼게요. 맛은 안 볼 거고요. 그냥 분쇄된 향만 맡아보고 이제 괜찮으면 또 내려 먹고 그러는데 아마 별로일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쓱 갈아서 테스트 해보는 거지. 네. 자, 지금 또 분쇄된 걸 한번 또 갈아서 향을 맡아 보겠습니다. 자, 얘도 한번
향이 좀 화사한 향은 아닌데 약간 차향처럼 납니다. 괜찮은데? 네, 근데 먹고 싶진 않다.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더 먹어야 되는데 속 쓰려서 그만 먹을래. 안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자, 오늘의 결론. 오래된 원두가 비교적 맛이 없는 건 맞으나 가끔 먹을 만한 것도 있다 라는 허접한 연구 결과를 났습니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네. 오래된 원두라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꼭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네. 그냥 무난무난한 일반적인 커피도 나오긴 한다. 근데 확실히 처음 먹을 때만큼의 신선도와 뭐 균형감은 떨어지지만 그냥 뭐 집에서 가끔 커피 땡길 때 한 잔 정도 먹을 수 있는 원두도 있다. 네, 물론 이제 최대한 밀봉을 잘해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보관하면 한 달도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물론 이런 거는 돈 주고 업소에서 팔 수 있는 그런 퀄리티는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참고로 이거 상온에 보관한 거예요. 뭐 냉장 보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늘진 데에다가 그냥 선선하고 그늘진 사실 뭐 선선한 것 같지는 않고 9월 달이면 좀 더운 날이었잖아요. 물론 에어컨을 틀긴 했습니다만 뭐 집에서 24시간 에어컨을 트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햇빛이 안 들고 최대한 선선한 곳에 보관하려고 했던 원두들인데 그나마 한 달이 지나서 먹을 만한 것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커피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저의 허접한 이제 실험실이죠. 네, 커피를 조금 맛보는 실험실인데 집에 워낙 원두가 굴러다니는 게 많으니까 한번 테스트용으로 써봤습니다. 뭐 맛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뭐 뻔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도 집에서 먹기에는 그래도 먹을 만한 원두들이 가끔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물론 이런 걸 업소에서 팔면 안 되죠. 이런 건 콜드브루로도 팔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악의적인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손님에게 파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패스트 크롭을 사용하는 카페들도 있고요. 근데 그게 꼭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패스트 크롭을 쓰면 뉴 크롭보다는 확실히 커피의 이제 신선도나 이런 게 떨어지는 거 있으니까 부정하진 않겠는데 그걸 실제로 구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패스트 크롭, 뉴 크롭을 딱 먹어보는 순간 이건 뉴 크롭이야, 이건 패스트 크롭이야 이게 금방 알기는 어렵죠. 네, 그냥 이렇게 저의 심심풀이로 하는 그냥 간단한 테스트였었고요. 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뭔 개소리고 뭔 주접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 혼자 이러고 놀아요. 네, 커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편견이나 뭐 좀 매뉴얼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단 다양하게 좀 테스트도 해보고 먹어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는 좀 많거든요. 아무래도 뭐 피곤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TV들 틀고 뭐 영화도 많이 이제 보는 편입니다. 뭐 옛날 영화들 요새 케이블 TV 워낙 좋잖아요. 뭐 TV도 크겠다, 영화들도 많이 해주고 물론 이제 무료 영화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케이블 채널에서 지원해 줍니다. 뭐 이제 VIP 같은 경우에 더 영화 채널이 많은데 뭐 그런 거를 이제 심심할 때 한 편씩 보면서 옛날 영화도 보다가 최근에 그 더 레슬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2008년도 작품이고 꽤 됐어요. 이게 미키 루크가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이제 레슬러의 이야기죠. 네, 좀 약간 마초적인 그 분위기의 캐릭터와 좀 약간은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초의 삶 슬픕니다. 되게 슬픈 영화인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꿈과 열정에만 쏟아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마지막 말미에 더 이상 꿈과 열정을 쏟아낼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잘 나갈 때에는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죠.
그러다가 힘도 잃고 능력도 잃고 돈도 잃고 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사는 게.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이야 좀 능력도 인정받고 또 잘 나가고 어디 가서라도 밥벌이를 하는데 저 역시도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제 능력도 떨어지고 하면 그냥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들처럼 되겠죠? 네, 그런 시기가 분명히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근데 그때에도 과연 나는 이 영화 속 주인공 미키루크처럼 그 꿈과 열정만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제 커피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가 됐는데 사실 우리 때 이 미키루크 하면 이제 꽃미남, 그 나인하프 이크 같은 그 에로물에도 많이 등장을 해서 약간 좀 나도 저런 멋진 남자가 되고 싶다 이런 꿈들이 있었죠. 근데 아시겠지만 미키루크는 이 복싱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얼굴도 상당히 망가지고 옛날에 그 느낌이 없습니다. 다 이제 좀 추해졌죠.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한번 느꼈는데 그냥 또 저의 주접이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좋은 때가 있고 가장 힘든 때가 있을 텐데 사람은 항상 좋은 때만 있진 않습니다. 물론 안 좋을 때도 있고요. 또한 또 좋은 때가 또 오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미래를 생각하면서 좋은 때를 감사하고 또 안 좋을 때에도 또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 살면 어떨까. 그냥 또 저런 또 밤 되니까 또 피곤하고 센티해지네. 아무튼 지금 제가 밤 오후 10시 49분에 커피 먹으면서 녹음했는데 잠은 잘 나나 몰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시고 또 저의 또 이 주접과 허접한 방송을 언제나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주접 퍼레이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 봬요. 혹시 다음 주에 제가 녹음을 업로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일찍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아예 못해서 다음 주에 업로드 할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